자, 그럼 의학용어 3교시 시작을 할 건데요. 의학용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어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 떨어지지 않고 어근에다가 전미사가 붙고 때로는 앞에 접두사가 붙으면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교재 18페이지를 보시면 심혈관 및 조혈계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첫 시간에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심혈관, 그래서 심장하고 혈관, 그리고 또 그 혈관 속에 있는 그 혈액의 조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데, 오늘은 일단 심장이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심장에 해당하는 해부학적 용어나 증상, 진단, 수술 용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일단은 우리 용어 앞에서 계속 반복을 하지만 어근이 있잖아요. 어근 같은 경우 이제 심장을 우리가 보통 하트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하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용어를 사용을 할 때는요, 하트라는 말도 쓰지만 이제 뭐 카디오라는 말도 있고 카디움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심장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을 조금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고 뒤에서 각각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학생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심장이죠. 네. 심장인데, 심장 옆에 혈관, 그래서 이제 동맥과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맥, 그 다음에 정맥.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뭐 생물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그 혈관을 보실 때도 동맥은 빨간색으로, 정맥은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했던 기억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주황색 같은 동맥과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정맥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심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동맥을 여기 보시면 대정맥인데 위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위상자를 써서 상대정맥 또는 위대정맥이라고 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 아래 대정맥 또는 하대정맥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정맥은 베나카바라고 하는구나. 자, 베나카바 대정맥인데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슈페리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인페리어. 네, 그래서 정맥은 대정맥은 베나카바, 올라갈 때는 슈페리어라는 말을 써서 상대정맥,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인페리어라는 단어를 써서 하대정맥이라고 쓰는구나 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동맥 같은 경우는 대동맥은 에올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대동맥은 에올타. 자,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동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동맥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폐로 가는 폐동맥이 있어요. 예. 그래서 폐동맥 같은 경우는 왼쪽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다. 우리 학생들 우리 기준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왼쪽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몸으로 봤을 때, 몸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하트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그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잡잖아요. 그죠? 왼쪽 가슴을 잡을 때 위치하는 곳이 사실 이쪽이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폐라는 말은 펄머너리라는 말을 써요. 물론 렁이라는 폐 단어가 있기도 한데요. 이제 렁은 이제 단독적으로 쓸 때 많이 쓰고요. 다른 거하고 연결해서 쓸 때는 폐라는 단어는 펄머너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폐 동맥 또는 폐를 허파라는 말을 쓰죠. 예. 허파라는 말은 우리 학생들 좀 이런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순대 같은 거 먹을 때
이것저것 부속 많이 넣어주세요 라고 할 때 이제 들어가는 허파가 이제 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속에 구멍이 순수순수 뚫려 있는 것들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구멍이 순수순수 뚫려 있는 그 사이사이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다 라고 또 좀 참고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관상이라는 말이 있죠. 네, 관상이라는 말하고 심장이라는 말하고 같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 들어가는 동맥이나 정맥을 관상동맥, 관상정맥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콜로너리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동맥은 아테리라는 거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정맥은 베인.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심장은 이렇게 요런 뭐죠? 약간 우리 하트 하면 이거 많이 네 그렸었잖아요. 하트. 그러면 사랑 표현할 때 이렇게, 그래서 요 모양에다가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는데 동맥과 정맥은 이제 좀 크기에 따라서 동맥, 뭐 세동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 이제 그 심장은 이제 대정맥, 대동맥으로 이제 많이 그 주축을 이루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동맥은 관상동맥이라는 단어를 또 따로 쓰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익히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도 공부하실 때, 처음에 제가 놓쳤는데, 공부하실 때는 옆에다가 종이 한 장 놓으시고, 아니면 공책 같은 거 놓으시고, 제가 수업하는 것을 같이 따라서, 뭐, 교재를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따라 하셔도 좋지만, 단어는 써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잠깐 일시정지를 시키시고 한번 모양을 그려서 위에다가 이제 그 용어를 한 번씩 적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그 공부 방법이 되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심장의 외부 모습이고요. 자, 내부 모습을 보시면 내부 모습에서 중요한 게 요 판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심장은 위쪽에 있는 심방과 아래쪽에 있는 심실, 그래서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온 몸에서 썼던 그 혈액이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돼요. 우심방으로 들어오면 얘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심실로 가요. 그래서 심장에서 가장 영양가 없는 혈액이 들어오는 곳, 영양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는 각종 영양과 산소가 이제 그 각 몸 신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순환이라는 말을 쓰는데, 체순환을 거쳐서 다시 정맥을 통해서 산소가 없는 혈액이 들어오는 것을 우심방이라고 하는데요. 심방은 아트리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심방, 오른쪽이니까 right라는 단어를 쓰겠죠. 그래서 오른쪽 심방 또는 우심방은 right atrium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혈액이 딱 온몸에서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삼천판이라고 해서 뒤에서 제가 판막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삼천판을 통해서 이렇게 우심실, 오른쪽 심실, 심실은 ventric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right atrium에서 right ventricle로 밑으로 내려와요. 네, 밑으로 내려오면 얘가 이제 그 우심실에서 폐로 제가 글씨를 좀, 이거는 익숙하지가 못해가지고, 그래서 폐로 그 혈액을 보내요. 그러면 폐에서는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가스 교환을 이루어져서 제가 아까 폐 이제 그 허파 얘기하면서 구멍 숭숭숭숭 뚫린 곳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에서 이제 산소를 머금은 이제 가스 교환이 폐에서 이루어져요. 폐에서 이루어지면 이 폐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네. 그래서 폐를 거쳐서 영양분이 풍부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아까 심방은 아트리움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왼쪽 심방이기 때문에 레프트 아트리움이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좌심방으로 넘어오게 되면 좌심방에서는 다시 승모판 마이트리아 밸브를 통해서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느냐? 벤트리클 밑에니까 그죠? 벤트리클인데 왼쪽이니까 레프트 벤트리클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은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에서 다시 온 몸으로 그 체순환을 하기 위해서 온 몸으로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그 심장의 이제 그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어 같은 거를 배우면서도 원리라든지 기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더 단어도 쉽게 암기하실 수도 있고 뭐 생리학이라든지 병리학 이런 것도 배우실 때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몸에서 들어온 정맥에 해당하는 혈액이 우심방으로 그러니까 이게 1이 되겠죠. 그죠? 들어와서 우심실 2번으로 내려갔다가 2번에서 그러니까 우심실에서 폐로 갔다가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폐에서 있던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그 머금은 그 혈액이 좌심방으로 내려온다. 그럼 얘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밑으로 그래서 좌심실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좌심실에서 다시 온 몸으로 혈액을 보내게 돼요. 이것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심장이 펌핑이 되잖아요. 펌핑하면서 그 혈액이 도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모양과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은 위에는 심방, 아래는 심실, 심방은 아트리움, 심실은 벤트리클, 그리고 양쪽으로 2개씩 나눠져 있어서 그 앞에다가 left, right라는 말을 쓰는구나 라고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 정의를 좀 내려볼 건데 심장이라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불수의적 수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심장도 근육기관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근육기관인데요. 근육이라는 게 우리 근골격계에서 이제 배우시겠지만 근육은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수의근이라는 말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수의근, 그 다음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불수의근이라고 하는데 우리 심장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1분에 한 10번만 뛰고 싶어 이런다고 해서 심장이 10번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손은 내가 주먹 쥐고 싶다, 펴고 싶다, 앞으로 뻗고 싶다, 뭐 뻗기 싫다 이런 이제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은 이제 수의근과 불수의근인데 심장 같은 경우는요 불수의적 수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근육에 의해 가지고 혈액을 몸 전체로 보내는 이제 그 우리 순환을 서큘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순환계의 중심이 되는 근육 기관으로서 위치는요.
우리 그 심장 같은 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심장 가슴이야 뭐 내가 뭐 누군가 좀 내 이상형을 만났을 때 가슴이 뛰어 이러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쥐잖아요. 그래서 요 그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장의 크기가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 자기 주먹을 쥐어보면 주먹보다 살짝 크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주먹 모양, 주먹 크기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주먹 크기의 원뿔 모양 주머니 같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모양을 보셨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은 아트리움 두 개의 심방과 벤트리클 두 개의 심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맥혈이 유입되는 것은 어디였었죠? 그렇죠. 심방인데 오른쪽 심방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아트리움으로 유입이 되고 동맥혈은 유출된다. 그래서 우리 좌심실 레프트 벤트리클을 통해 가지고 그 온 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과정을 아까 잠깐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정맥혈이 유입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동맥혈로 되려면 가스 교환이 이루어졌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이트 벤트리클 우심실에서 폐로 보내는 이런 과정. 그래서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져서 다시 또 좌심방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심장 모양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용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라이트 벤트리 죄송해요. 라이트 아트리움으로 해가지고 요 과정인데요. 네. 일단은 산소를 잃은 혈액을 받는, 그러니까 산소를 잃은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맥혈을 받는 곳은 라이트 아트리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라이트 벤트리클로 해가지고 폐로 보내게 되고, 폐에서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받는 곳은 레프트 아트리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레프트 벤트리클을 통해 가지고 온 몸으로, 그래서 전신 조직으로 산소를 포함한 혈액을 보내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게 요 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좀 써보시고 또 소리내서 이렇게 말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트리움이라는 그 발음으로 많이 하고요. 약간 또 조금 이 A라는 그 발음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에이트리움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트리움이나 에이트리움이나 들으실 때는 이거는 심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리움, 에이트리움은 심방, 벤트리클은 심실. 이렇게 우리 학생들 그 단어 새로운 거를 배우실 때는 뭐 최소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자꾸 적어 보시고 말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심장벽은 우리 월이라는 말은 이제 벽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벽은요, 그냥 하트 월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근육이나 막을 이루는 이런 이제 단어가 이제 따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있기는 한데, 그냥 심벽은 하트 월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이거를 우리가 접두사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접두사를 붙이면 이 카디움이라는 말이 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카디움, 뭐 카디아, 카디오 뭐 많이 쓰는데 일단 이제 뭐 카디라고 하면은 심장에 해당하는 말이구나. 근데 이 심장의 카디움이라는 말에다가 앞에 접두사는 조금 더 그 의미를 추가시킨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자, 심벽인데요. 네. 심장 근육.
그래서 심장벽을 이루는 두꺼운 근육, 아주 기본적인 이 근육인데요. 이 근육, 심장 근육은 이 마이오라는 접두사를 써요. 근데 마이오가 근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오 근육이라고 이제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 안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심내막, 뭐 심장 속막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쪽이라는 접두사가 엔도라는 말을 써요. 우리 엔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 위 내시경 같은 거 할 때도 뭐 엔도스코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엔도라는 말은 안쪽 있구나라고 해서 내막이라는 말도 쓰고요, 속막이라는 말도 쓴데 이제 그 엔도가 안쪽이다. 내 안쪽이다. 속에 있다라고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에피라는 말은 뭐 위에 또는 뭐 바깥쪽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에피카디움이라고 하면 심외막.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있는 막을 에피카디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리카디움이라고 해가지고, 페리는 이렇게 주위에 있다, 뭐 뭔가를 이렇게 싸고 있는, 뭐 주위에 있다라는 말을 써가지고요. 페리카디움이라고 하면은 심낭, 주머니처럼 이렇게 그 바깥에 이렇게 주위를 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트월, 심벽 같은 경우는 카디움이라는 심장의 이제 어근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 카디움, 우리 심장은요, 허트, 뭐 카디움, 카디악, 카디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럼 이제 카디라는 말을 하면 심장, 그래서 앞에다가 접두사가 엔도가 들어가느냐, 마이오가 들어가느냐, 에피가 들어가느냐, 페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심벽의 막의 안쪽에 있는 건지 바깥쪽에 있는 건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건지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eptum이라고 해서, septum은 중격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칸막이. 그래서 이게 그 두 공간을, 아까 그 심방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심방과 우심방을 가르는 칸막이를 이제 septum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심방 사이막, 우심방과 좌심방을 나누는 막을 이제 septum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심방이 아트리움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트리움이라는 말을 이제 아트리얼이라고 이제 형용사적으로 조금 바꿔놓은 건데, 그 사이라는 말은 인터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트리얼 사이, 예, 그러면 심방 사이이게 되겠죠. 그리고 septum은 중격, 칸막이기 때문에 심방 중격, 그러니까 심방과 심방 사이를 나누는 요 단어는 인터 아트리얼 septu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심실 사이막은 뭐 자동으로 외우실 수 있겠죠. 우리 이제 벤트리클이라는 거를 형용사적으로 벤트리큘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심실은 벤트리큘라, 그러면 이제 앞에 사이니까 인터 붙이시면 되고, 막이니까 septum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의학 용어 같은 경우는 이것 따로 딸딸딸딸 외우고 이것 따로 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사이사이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외우시면 몇 개 안 외웠어도 굉장히 많은 단어를 유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ex라고 해갖고 우리 꼭대기를 apex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apex of a heart라고 하면은 심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 꼭대기, 그 첨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심장에서는 가장 아래 끝 부분을 apex of heart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심장을 이루는데, 네. 자꾸 못 그리는 그림을 그리게 되네요. 자, 요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심방은 아트리움, 심실은 벤트리클이라는 말을 썼고요. 얘를 조금 나눠서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그 칸막이 septum이라는 말을 썼었죠. septum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심방을 나누는 칸막이, 심실을 나누는 칸막이를 쓰다 보니까 앞에다가 접두사를 쓰려고 하니까 근이 되는 아트리움이 아니라 아트리얼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벤트리클을 벤트리큘라라고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좀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 사이다라는 접두사는 인터라는 말을 쓰는구나 라고 조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이제 에이펙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그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혈액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역류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액이 역류되는 것을 조금 방지하고자 밸브, 판막이 있는데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오는데 역류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판막은 삼천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라고 해가지고요. 트라이가 3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삼천판은 우심방과 우심실에서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조금 예방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니까 여기도 판막이 있어요. 밸브가 있는데 이 판막은 승모판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마이트리얼 밸브라고 해가지고 승모판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온 혈액이 다시 좌심방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피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판막을 승모판, 마이트리얼 밸브라고 한다. 그래서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오는 판막은 2개가 있다. 삼천판과 승모판 2개가 있다라고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대동맥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동맥판도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3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3개로 되어 있는데 폐동맥, 아까 폐를 펄머너리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그래서 폐동맥판은 펄머너리 밸브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동맥은 에올타가 이제 대동맥인데 대동맥판이라고 이제 밸브를 붙여야 되니까 에올틱 밸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에올타는 대동맥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에올틱 밸브라고 쓰는구나. 그래서 자꾸 이제 막 써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3개의 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3개의 판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약간 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반월판이라는 단어를 좀 쓰거든요. 반월판이라는 말은 이게 달 모양 있잖아요. 달 월자를 써서 이렇게 반달 모양의 판이다라고 해가지고 3개의 반월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4개의 구조, 그래서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얘는 각각 septum 중격을 통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고, 또 피가 역류되는 것을, 그러니까 혈액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밸브, 판막이 존재를 한다. 근데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오면 삼천판,
트라이커스피드라고 해가지고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는 3,000판이라는 게 그 혈액 역류를 예방하고 있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온 혈액이 역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요 밸브 판은 그 마이트리얼 밸브라고 한다라는 것들을 자꾸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용어에 대해서 보시면 밸브는 우리 학생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막을 밸브라고 하는데, 자, 밸브는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트라이커스피드가 있고 마이트리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올틱이 있었고 펄머너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라이커스피드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막이다. 자, 그 다음에 마이트리얼 밸브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다. 그래서 이 트라이라는 말은 세 개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판으로 조금 되어 있어가지고 막는 것을 좀 예방이 되어 있고, 마이라는 말은 또 이제 두 개라는 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트리얼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요즘은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 트라이커스피드 같은 경우는 3,000판, 이제 세 개의 그 조그마한 판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마이트리얼 밸브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승모판이라는 말도 쓰고요. 사실은 예전에 저 배울 때는 2,000판이라고도 배웠었어요. 그래서 우심방 사이, 우심방, 우심실은 3,000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는 2,000판,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승모판이라고 일반화가 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마이트리얼 밸브를 승모판이라고도 쓰시고 2,000판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2,000판? 이건 또 뭐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이트리얼 밸브를 2,000판이라고도 하는구나,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에올타가 대동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동맥판, 그래서 좌심실이에요. 좌심실과 대동맥이 연결되는 그 대동맥 구멍에 있는 판막을 대동맥판, 에올틱 밸브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반달 모양의 판을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세 개의 반월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에올틱 또는 펄머너리라는 말을 써가지고, 대동맥 구에 있는 판막은 대동맥판. 그 다음에 이제 폐동맥판 같은 경우는 폐동맥에서 우심실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 혈액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심실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혈액이, 아까 제가 순서를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심장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각각 역류하지 못하도록 이제 여기서 이제 심폐까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각각 흘러가는 이게 좀 순리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역류가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역류되지 못하도록 맞는 판막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제가 이제 예습과 복습을 같이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혈관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혈관에서 이제 동맥, 정맥,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폐로 가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스 교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첫 주이지만 이제 조금 더 긴장을 해가지고 이 첫 주의 마음으로 마지막 주까지 쭉 같이 재밌게 공부해 봐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